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7층짜리 목조 건물이 대전에 지어졌습니다. 재료는 국산 낙엽송이 주로 쓰였는데 산불 피해를 입은 나무들도 재활용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위로 나무 기둥과 볼을 쌓아 올려 커다란 건물을 짓습니다. 사용된 목재 양은 30톤 화물차 50대 분량입니다. 목재 건물은 열 전도율이 낮아 콘크리트 건물보다 여름에 상대적으로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높이 28m 7층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축물입니다. 기존 최고 목조 건축물보다 9m 더 높습니다. 나무를 썼지만 규모 5.6의 지진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고 불이 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두툼한 목재가 사용됐습니다. 목재가 두께가 60cm 정도 되는데 총 2시간이 타들어 가더라도 그 안에 남아있는 목재가 건물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어서 목재의 약 70%는 국산 낙엽송입니다. 지난 2022년 동해안 산불로 그을린 소나무도 옆 건물과 이어지는 통로 바닥에 쓰였습니다. 나무로 건축물을 지으면 탄소 배출도 줄어듭니다. 목구조 사용으로 탄소 저장 기능을 발휘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보다 목재가 3, 4배가량 낮습니다. 산림청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민간 영역까지 목조 건축물 건립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역대 최악의 경북 산불은 피해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재민들의 주택을 복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마을들을 통합해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대부분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집은 주저앉았고 떨어진 지붕이 골목까지 덮쳤습니다. 이 마을은 전체 세대의 절반가량이 화마에 휩쓸렸습니다. 산불로 모두 타버린 집은 철거돼 빈 공터만 남았고 마을 가운데에는 임시주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좁은 임시주택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 2개, 거실 1개. 방 2개, 거실 하나. 못하고. 다 불편하지 뭐요. 사는 생활 다 불편하지 뭐요. 잠자기도 불편고. 다 불편해. 경상북도는 임시주택을 짓는 차원을 넘어 피해 마을들을 묶어 전면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처럼 마을 광장을 만들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편의시설도 조성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집도 사들여 마을 전체 통일감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설계비도 우리가 좀 지원해주고 자재도 공동으로 구매하면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아니고 재창조 수준을 가서 산불 피해 3, 4개 마을을 묶어 복구하는 사업은 처음인데 주민들은 경작지가 사라지거나 멀어질까 봐 걱정도 됩니다. 용역을 주든지 해서 지금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뭐를 풀어드려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주셨으면. 경상북도는 주민들이 사업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도울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이 늘면 치안이 불안해지고 마을의 활기도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강원 정선과 전남 강진에서는 빈집을 개조해 호텔을 만들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 등록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토석담이 감싸고 있는 강진군 병영마을. 인구가 줄면서 한때 동네 절반이 빈집이었습니다. 마을이 활력을 잃자 지자체가 나서 빈집을 호텔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6곳의 빈집 20채를 묶어 마을 호텔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리가 끝난 집은 청년 임대주택으로 시범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15채가 먼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역 마을 전체에 퍼져 있는 빈집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사업입니다. 어떤 것들은 숙소로, 어떤 것들은 공방, 카페, 빨래방 같은 편의시설로 만들게 됩니다. 지난 2020년 강원도 정선에서는 탄광이 문을 닫아 주민이 줄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 호텔을 열었습니다. 외부 투자 없이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진행한 사업입니다. 조성 첫 해인 2020년에는 12만 8천여 명이 마을 호텔을 찾았고 방문객이 꾸준하게 늘어 작년에는 58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손님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리조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여행 경험이 많고 그럴수록 사실 리조트나 이런 데보다 이런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마을 호텔이 빈집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강릉은 커피의 도시로 유명하지만 일회용 컵 사용이 많아 골칩니다. 때문에 다음 달부터 다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는데 카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해변에 커피 판매점이 늘어서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손에 든 커피잔은 대부분 일회용 컵입니다. 커피 도시 강릉에는 연간 3천만 명이 커피를 소비하는데 일회용 컵이 골칫거리입니다. 방향제 분수에서 포함돼서 버려지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이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그래서 카페 39곳은 다음 달 5일부터 다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합니다. 보증금 1,000원을 더 받고 음료를 다회용 컵에 담아 내주면 고객들은 음료를 다 마신 뒤 매장이나 무인 회수기를 통해 컵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환급받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공간이니까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제주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컵 반납률이 각각 80%, 74%를 나타냈습니다. 강릉시는 참여 업체에 다회용 컵 구입비 일부와 매장 홍보,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전기나 가스 요금을 낼 수 있는 탄소 중립 포인트를 줄 예정입니다. 보증금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기는 합니다. 그럼 지금 자연환경에 도움되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다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 업체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김포 애기봉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문을 열고 야간 개장을 하면서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뷰 맛집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특히 외국인들의 주요 관광 코스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포 애기봉 생태공원입니다. 관광버스에서 내린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출렁다리를 건너 전망대로 이동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강 건너 북한 개성의 농촌마을. 직선 거리로 1.4km밖에 안 됩니다. 今この状況を見て向こうが北朝鮮だと言われても違う国な感じがしないので、そうなんだって見てすごく全然実感が湧かない場所。 망원경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고 북녘 땅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통해 6.25 등 한국의 역사도 배웁니다. Very much stunned to see North Korea. It's very overwhelming. The fact that it's just there and knowing all the history behind it and everything. 비무장지대에 있는 애기봉은 하루 입장객이 2,000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며 북한뷰를 즐길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올해만 벌써 1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접경지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어둡고 이제 불편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이제 접경지가 밝고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좀 바꾸고 싶었고요. 김포시는 안보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해 각종 전시와 공연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네, 수도권 중심부에 있는 경기도 의왕시는 국내 유일의 철도 특구가 있는 곳입니다. 최근 인동선과 월교, 판교, 복선 전철 등이 잇따라 착공을 했고요. 구도심 재개발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 개발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김성재 의왕시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의왕시 하면 철도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왕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동선 등 광역철도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의왕시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수도권의 한 중앙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백원호수, 왕송호수라는 두 개의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네. 그리고 교육과 복지가 뛰어난 전국에서 손꼽히는 살균 도시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왕시에는 현재 국철 1호선 의왕역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역을 빨리 만들어달라는 게 하나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의왕시가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현재 인도건 동탄선과 올곡 판교선 그리고 GTX 신호선 복선 전철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인도군 동탄선은 인도군에서 출발해서 가칭 우리 우왕시의 개원 외대역을 지나서 오전역 그리고 우왕시청역을 이 남북으로 이렇게 거쳐가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올고 판교선은 시흥 올고대에서 출발해서 판교까지 이 동서로 이어지는 경강선의 일부 노선이거든요. 현재 우리 우왕시의 청계 백운호수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개의 노선은 작년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9년 말까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GTX C 노선이 이 우왕역을 경유해 가는데 작년 1월 달에 착공식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 하반기 때 공사가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빨리 착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우왕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이 있는데요. 위례 신도시에서 과천 정부청사까지 연결하는 유가선을 우리 우왕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역을 거쳐서 우리 우왕시의 내손 이동 그리고 백운호수, 오매기, 우왕시청, 우왕역까지 연장하는 그런 이 방안입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에 자체 타당성 영역도 추진을 했고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작년에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금년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사업이 마무리되면 의왕 시민분들 좀 교통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은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민선 5기 의왕시장으로 처음 취임을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의왕시는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이 약 89%에 이를 정도로 도시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도시가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린벨트를 하나씩 풀어나갔고 그리고 친환경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LH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우왕시가 주도하고 우왕도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PFV, 즉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첫 번째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현재 우리 우왕시 전역에 6곳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 옆에 고천지구는 약 4,600세대가 조성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왕성호수 인근의 초평지구는 3,000세대가 조성되는 사업인데 현재 이 두 개의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오람지구가 3,500세대에 이르고 청계 2주구가 2,000세대에 이르는데 이 두 개의 사업은 2년 전에 착공을 해서 현재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우왕시의 가장 큰 규모로 조성이 되는 3기 신도시 우왕, 군포, 안산 3기 신도시의 경우 우리 우왕시에만 약 1만 5천 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있으면 보상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오전 왕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사업, 여기에도 약 1만 5천 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함께 의료, 바이오 등 첨단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이 사업인데 현재 이 지구 지정을 위한 밑그림을 이제 만드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6개의 사업을 총 합치면은 약 4만 3천 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마다 인구가 늘어서
2030년대 상반기까지 약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민관 사업으로 좀 추진됐던 게 백운밸리 사업에 또 네. 관심이 많거든요. 네. 좀 부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업 예. 성과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공공기여금으로 또 2천억 원을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앞으로 좀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계획을 좀 밝혀주십시오. 네, 우리 의왕시가 주도해서 민관 합동의 PFV 방식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백운밸리는 수도권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백운호수 뒤편에 약 29만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약 4,0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이 4개의 소하천, 그 안에 있는 단지 내 4개의 소하천을 잘 조성을 했고 그리고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백운호수 공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친환경 도시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는데 여기에 대규모 쇼핑몰인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유치돼서 2022년도에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우리 의왕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오늘 시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인형극제와 제24회 유니마 총회가 지난 23일 강원 춘천에서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국제인형극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인형극제는 다음 달 1일까지 50여 개국의 인형극 단체가 참여해 춘천 전역을 무대로 100편이 넘는 공연을 펼칩니다. 국제인형극연맹이라 불리는 유니마는 지난 1929년 체코 프라하에서 창립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연예술 민간기구로 4년마다 열리는 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